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이라고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햄버거, 그다음에 이제 냉장식품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배송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점을 처음 하셨을 때 네. 상온이랑 저온이 있었는데 네. 이제 상온을 선택을 안 하시고 저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온을 선택한 이유는 상온보다는 이제 할 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은 상온을 선택하면은 저희가 이제 차가 다르잖아요. 네. 저온은 이제 냉장기도 달려있고 냉동기도 달려있고 네. 그런 반면에 상온은 이제 그냥 그대로 탄만 씌워져 있는 차인데 네. 이 냉동하고 냉장을 달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온을 선택하게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뭐 상온은 좀 더 이제 무거운 힘들이 좀 많아요. 네네. 그때는 체력들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건강해지고 좀 이래서 이제 지금 식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체력들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 저온이 좀 더 가볍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온을 좀 선택하게 됐죠. 근데 지금 또 일하시면서 살이 한 거의 20kg 정도 빠지시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제 근력도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온은 이제 평균 점포 수가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저온 같은 경우는 평균 점포 수가 한 20에서 한 26개 정도? 네, 그 정도 점포 수를 다녔었고, 네. 또 거기에 또 약간 조정들은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는, 평균적으로 한 24점포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상온 같은 경우에는 뭐 8점포에서 12점포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온 같은 경우에는 뭐 20점포에서 뭐 26점포? 많으면 30점포?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저온은 점포수가 많은 대신 한 집당 가는 그 물량 개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집당 이제 배송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봐야 5분? 짧으면은 뭐 30초? 네,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타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수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1, 2분 내로 이제 편의점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배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개에서 30점포로 간다 그래도 배송 시간은 아마 상온이랑 유사할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저온은 뭐 1편이다, 2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혹시 뭐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센터에서는 1편이 아침편이었어요. 아, 네네. 2편이 저녁편이고. 원래는 이제 2편이 오전. 그렇죠. 네. 오전이고 네. 1편이 저녁편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속해 있던 곳은 1편이 아침, 2편이 저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1편은 이제 아침에는 이제 냉동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막걸리, 네. 그다음에 김밥 뭐 이런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종류들을 배달을 하고 네. 저녁에는 대신 냉동이 없어요. 냉동이 없고 유제품 위주로, 그러니까 우유, 네. 커피류 같은 그런 이제 식품들을 이제 배달을 하죠. 그럼 이제 1편이랑 2편에 나누는 거는 이제 저녁이랑 뭐 오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온은 이제 근무 시간은 이제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피킹을 한다. 네. 편의점 피킹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는 점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내가 직접 가서 네. 제품들을 나눈다고 하는 기준에서 네. 시작을 하면은 보통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게 피킹이라고 이제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피킹이라는 단어를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피킹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킹이 뭐냐면은 편의점마다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제품들을 제가 가져가는 이제 박스에다가 나눠 담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킹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는 점포마다 이제 이렇게 소분한다. 네, 소분한다. 제품들을 소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분을 하는데 내가 혼자 소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여러 점포를 이제 같이 소분을 하는 건지. 이제 딱 내가 하는 점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딱 팀이 있어요. 아. 3명이서 3명이서 이제 다른 사람 것도 같이 피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것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온을
일하게 되면은 급여의 부분들도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급여는 혹시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은 이제 한 평 기준으로 네. 380만 원. 저온 기준으로 380. 네, 저온 기준으로 380만 원. 그다음에 식자재 기준으로는 48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회전을 돌면은 이제 그게 급여가 2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편의점은 이제 2회전을 뛰었을 때는 760만 원이 되는 거죠. 저온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거기도 연세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저번에 일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분은 이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70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퇴직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하신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네. 이제 반장님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전에 하셨던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회사 다니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죠. 뭐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업무에 스트레스도 생길 거고 또 이제 회사라는 게 또 매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없잖아요. 네네. 저도 야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만 이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찾는 도중에 이렇게 배송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현재 지금 하시는 일은 그 전 일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럼요. 삶의 질이 달라졌으니까. 네. 확실히 건강도 챙기시고 이제 내 시간도 좀 많이 쓸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득이 되겠네요. 네. 이제 지금 또 식자재를 하시지만 이제 전에 저온부터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온의 장점을 뽑는다면 혹시 저온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배송문이 많은 거는 맞지만 일단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장점과 그다음에 물건들이 좀 가볍다 라는 것들이 좀 장점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물론 1편하고 2편이 나눠져 있지만 네. 일단은 뭐 밤에 일하고 낮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뭐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낮에 일하다 보니까 밤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체 리듬적으로는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집까지 도착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정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나머지 질문은 이제 저희 일 마치고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제 일 다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여러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이랑 식자재랑 비교했을 때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뭐 장단점보다 이제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온이랑 식자재를 준비할 때 차량은 이제 어떤 걸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차량은 이제 투냉 달린 차로 2.5톤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부수적인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수적인 거. 네. 뭐 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른데 네네. 아무래도 짐들이 있으니까 카트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죠. 네네. 카트. 네. 그리고 뭐 칸막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건 어차피 투냉 차량에 다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 네네. 칸막이는 필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온도계를 이제 달잖아요. 온도계를 달고 이제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온도 기록기도 필요할 텐데 이제 저온이랑 식자재랑 이제 같은 온도로 이제 맞추는지 식자재랑 저온마다 이제 온도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냉동 영하 18도 이하
그다음에 냉장은 8도 이하. 그다음에 저희 식자재 같은 경우는 냉동은 20도 이하, 냉장은 4도 이하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자재랑 저온이랑 이제 비교를 할 때 휴무일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쉬고 식자재는 언제 쉴까요? 일단 편의점 저온 같은 경우는 월 4회 그 쉬는 날은 정할 수는 없어요. 네.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마다 쉬죠. 네.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 쉬고 다시 월요일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을 할 때 이제 점착 시간이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네. 뭐 앞뒤로 30분이든 뭐 1시간이든. 근데 식자재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점착 시간이라는 게? 아니요, 점착 시간 없어요 저희는. 내가 빨리 한 만큼 빨리 이제 퇴근할 수 있는 장점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저우는 1편, 2편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5시부터 12시까지 해서 뭐 7시간 간격으로 일하는데 네. 뭐 식자재는 1회전 기준으로 했을 때 야간에만 일하는지. 그렇죠. 야간에만 저희는 일을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편의점이나 뭐 식자재를 고민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에 대한 적응. 내가 뭐 원래는 승용차를 운전해봤지 뭐 화물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없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1톤이든 2.5톤이든 3.5톤이든 네. 이제 그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 좀 이해가 쉽게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뭐 2.5톤이나 뭐 1톤이나 이렇게 뭐 차이가 많이 있는지. 큰 차이는 없다고 지금 이제 뭐 차가 좀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뭐 1톤을 몰 수 있다면은 네. 충분히 다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톤이랑 그럼 2.5톤이랑 혹시 뭐 차이가 크게 날까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금방 적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혹시 뭐 그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화물차 운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버스나 이런 거를 운전해 보셨을 때 네. 이제 적응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주면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다. 앞으로 이제 편의점이나 식자재를 이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딱 조언 한 가지만 해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거를 해주시겠어요? 조언. 일단은 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고. 네네. 모든 건 이제 두려우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자리 얻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뢰는 각오했다.